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후염은 좀 나아졌고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깜깜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시간만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불가능한 이유는 얼마 전 수술을 마친 우리 행운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활기차져서 새벽에 자기가 간식 먹을 시간에 무조건 저를 더 활기찬 모습으로 깨우고요. 자기가 산책 나가야 될 시간에 꼭 산책을 나가고야마는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을 계속 안고 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4월달 들어와서 행운이 수술을 앞두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행운이 수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마취해서 못 깨면 어떻게 해야지? 제발 행운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였거든요. 근데 저의 그 바람을 신이 들어줬는데 제가 감사해야지 거기에다가 투덜거리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도 잠 못 잔다고 죽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과하게 자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겨내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설픈 설레발치는 능력 없는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우리 주린이 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근육통이 좀 심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아시죠? 몽롱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 녹음을 좀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다가 이게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해서 잠을 좀 깨고 잠이 아니죠. 약기운을 좀 깨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사 조금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08, S&P 500이 1.16, 나스닥이 1.08% 하락했고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다시 은행주의 위기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급락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3월 채용 공고입니다. 자, 전월 대비 38만 4천 건 감소했고요. 작년 12월 대비 160만 건 감소.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엄청난 채용 공고 감소폭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채용 공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을 거니까요 지원해 주세요라는 공고인데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아주 그 미묘한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둔화는 내가 원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좀 내가 일하기 좀 이렇게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 침체는 뭐냐?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는 데가 없어. 이 아주 미묘한 그 경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채용 공고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마무리 단계 돌입했죠. 이번에 어닝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상치를 저 밑바닥, 땅바닥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실적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예상치보다 좋아요라고만 외쳐준다면 어이구 잘했네라고 칭찬받는 어닝 시즌. 반면에 그렇게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병신아 그것도 못해? 라면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은 왜 그러느냐? 바로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이다.
자, 5월달 회의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하는 기대감까지 모두 지금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5월 2일 날 액면가 뉴욕 증시입니다. 뭐 경제지표, FOMC 회의 돌입, 뭐 어닝 시즌 마무리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전문가들보다 지혜로운 주린이들에 대한 우리 어떤 그 시각을 넓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 이야기. 어제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이죠, 정확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우리 5월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감산할 거다라고 감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꽤 큰 폭이었고요. 꽤 갑작스러운 유가 감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WTI 기준으로 81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어설픈 전문가들은 다시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나마 금리 인상 때문에 발목이 잡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협박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 제가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한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 당시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순수한 국제 유가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지겠네. 그럼 우리가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하자. 그래서 감산을 먼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렇게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한 이유가 중국이 미국 연맥이려고 그런 거다. 중국과 사우디가 요즘에 꿍짝꿍짝 하니까 중국이 사우디에게 야, 니네가 감산해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시켜서 미국 죽여버려, 조져버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때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물론 완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도 유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를 확 늘리겠다고 했어요.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서 웬간한 거 이렇게 던져도요. 잘 안 받아요. 워낙 철옹성 같은 좀 넘사벽이다 보니까 쓸 카드도 많고 다른 나라 협박할 카드도 많고 그리고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고 막 기름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중국이 사우디를 사바사바 이렇게 궁둥이 살살 긁어가지고 하게끔 했다.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전문가들이 100달러 간다고 아우성 칠 때 아니라고요. 100달러 못 간다고요. 오히려 81달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왜냐? 우리는 지금 경제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대로 미스리의 예상대로 이날 같은 경우 5월 2일 기준으로 WTI는 전일 대비 5.29% 하락해서 71.66달러까지 내려왔고요. 70달러 아마 깨질 겁니다. 자, 그냥 한낱 개인 투자자인 미쓰리도 이렇게 시황이나 국제유가나 금이나 이런 걸 잘 보는데 일명 내 대로 길고 가방끈 길고 이름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미쓰리만도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낱 개인 투자자인 미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신감 뿜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28일 제가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 증시 물갈이는 됐고 이제는 뉴욕 증시 차례인가? 뭐 이런 내용의 썸네일을 달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시사 방송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경제 걱정을 하면서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 이제 주식 다 팔아야 된다. 팔아라. 본인은 주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파는 게 맞다. 2000포인트 깨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윤석열 따위가 깰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이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물갈이다, 물갈이. 예, 그래서 미쓰리 예상대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죠?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이런 몇몇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진짜 뭐 이 세력들까지도 아작나면서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동성, 물갈이, 주식시장의 물갈이가 되면서 툭툭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뭐 청담동 부자? 뭐 청담 부자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물갈이가 한번 시게 들어올 때는요. 특정 어떤 그 활기치던 애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물갈이일 수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미술을 쓰든 신용을 쓰든 그랬는데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반대매매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물갈이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불안감을 깨고 주식시장이 지금 2500포인트, 2524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증시는 물갈이가 돼서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이 가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제 미국 증시도 물갈이가 될 시간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제 파악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위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물갈이를 해야 될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되고 252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가려나 했더니 이제는 뉴욕 증시가 물갈이 타이밍이 온 거죠. 뉴욕 증시가 5월 2일 날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오늘 주식시장 뭐 그렇게 뭐 상승하는 분위기는 전개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5월달 증시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일 거래일 중에 3거래일밖에 거래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뉴욕 증시 끝나고 한국 증시가 시작되고 요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리듬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리듬이 좀 깨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증시가 열렸다면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이번 주 분위기는 아마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연휴가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돈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연휴 동안에 뭐가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분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5월 2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야, 요거 되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 표현에 따르면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신규 종목을 보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대기하고 조금만 보고 종목을 고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으면 그냥 종목을 드릴 텐데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지금 제가 5월달 증시 전망이 안 보여요.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이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은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조금 한 발짝씩 늦게 움직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뉴욕 증시는 은행권의 불안이든 아니면은 연준의 정례 회의든 어떠한 이유로 이제 물갈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오래 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5월 FOMC 회의 결과도 나오지만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기 때문에 3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면 4월 달은 오히려 약간 반사 이익으로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문제는 저의 예상을 깨고 만약에 부진하다면 5월 달 25bp 금리 인상한 FOMC 회의의 어떤 그 후폭풍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있죠. 그리고 은행권의 어떤 그 유동성 위기도 있죠. 그런데 저는 유동성 위기, 은행권 유동성 위기는 5월 달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면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죠. 사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연준은 보여주기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면 아마 그 금융권 그 우려가 더 확산됐을 수 있어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지금 중소형 은행주들의 위기가 무섭구나라고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음모론을 하나 제시하자면 이번 5월 달 25bp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주 위기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또다시 유동성, 그러니까 물갈이도 한번 하면서 연준한테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다라는 자신감도 보여주면서 뭐 일타쌍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 미국 잘 나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3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무리한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면 이제 언제까지 뉴욕 증시에서 하반기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언제까지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3월 달 25bp 그리고 만약에 5월 달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후폭풍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폭풍이 6월 달에 올지 7월 달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뭐 2,800, 2,900, 3,000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주린이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 저처럼 뭐 금융위기, 뭐 9.11 테러, 2008년도 리먼 이런 거를 겪은 분들은 전 걱정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유동성, 2017년부터 진행된 유동성 장세에서 뭐 2,800포인트, 900포인트, 3,000, 3,100, 3,200, 3,300 그때 들어온 분들은 지금 2,500포인트가 엄청 안 좋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빠진 자리, 엄청 손해본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떤 안 좋은 불안감이 나오면 그분들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만 쏙 빼버리면 지금 코스피 증시가요. 코스피 지수가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적정가예요. 더 이상 뭐 비쌀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지금 뉴욕 증시가 안 빠지는 이유는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뭔가가 터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여러분 뉴욕 증시 크게 뺄 생각이 없으니까 주식을 사세요. 집 파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제 파악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장의 물갈이거든요. 물갈이. 근데 만약에 뉴욕 증시가 이제 정확하게는 아마 내일 아마는 더 정확한 건 아마 다음 주가 돼야지만 다음 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 연휴 좀 그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보고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될 텐데 미국은요.
연준의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고 금리 동결 결정하면 아마 증시는 좋아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용 지표까지 아마 괜찮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거기에 기업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엄청 설레발을 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설레발 칠 때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어떤 시사 방송 하시는 분이 막 2천 깨지고 막 이렇게 설레발 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도 매일매일 이거 지금 너무 좀 이상한데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시황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또렷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5월달은 특히 5월 첫 번째 주는 공휴일도 있고요. FOMC 회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갈이 일단 돼서 2524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우리나라가 물갈이가 되고 상승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뭡니까? 뉴욕 증시가 물갈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물갈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할 때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고 또 우리만의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물갈이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나 했더니 이제는 뉴욕 증시가 물갈이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한 3번을 녹음을 했거든요. 20분씩. 근데 사실 더 이상 방송 녹음하면은 제가 이제 지쳐서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신 내일 오늘보다 더욱 더 좋은 컨디션으로 아마 내일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나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목요일 5월 4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